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지방을 태운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태운다는 지방 어디로 가는 걸까요? 땀으로 줄줄 빠져나갈까요? 아니면 소변으로 나올까요? 이게 헷갈리니까 땀복 사입고 사우나 오래 앉아있는 게 살 빼는 방법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살은 대부분 숨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말 들으면 좀 이상하죠? 숨으로 빠진다고? 말이 돼? 이런 반응이 딱 나오거든요. 10kg이 빠지면 그중 8.4kg은 이산화탄소, 즉 숨으로 빠지고 1.6kg은 물로 사라져요. 실제로 제가 코칭했던 한 회원님도 땀은 예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한 달에 3kg이 쭉 빠졌어요. 특별한 운동도 아니고 그냥 주 3회 걷기랑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이거든요. 그분이 달라진 건 단 하나, 몸 안에서 지방을 연료로 쓰는 회로가 켜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방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숨으로 빠져나가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자, 체지방이 왜 쌓이는지 아세요? 우선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원리만 이해해도 다이어트는 절반은 성공이에요. 그냥 먹은 게 많으니까 살찌겠지 정도로만 아는 것과 내 몸의 창고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고 아는 건 완전 달라요. 우리 몸을 창고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마트에서 사오는 물건이고 우리가 움직이는 건 그 물건을 소비하는 행동이에요. 필요한 만큼만 딱 사고 바로 다 써버리면 창고는 비어있겠죠. 근데 매일 왕창 사오면서 집에서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고 누워있다. 그럼 남은 물건들이 창고에 꽉꽉 쌓이다가 터져버릴 거예요. 그 창고가 바로 체지방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쓰는 에너지는 총 3가지로 나뉘는데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음식 소화하는 열 발생 에너지입니다.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운동 아닐까 하시는데요. 정답은 바로 기초대사량. 무려 60에서 70%나 됩니다. 즉 우리가 누워만 있어도 쓰는 에너지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지켜서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는 게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운동만으로 살 빼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제 마트에서 사온 물건들이 어떻게 창고에 정리되는지 볼까요? 우리 몸은 이걸 정리하는 순서가 있어요. 지방은 그냥 바로 창고 치킨이에요. 이미 지방이라서 그냥 바로 창고로 들어갑니다. 탄수화물은 먼저 쓰이지만 남으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창고에 넣어라 신호를 보내서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단백질은 주로 몸을 구성하는 재료, 근육이나 피부로 쓰이고 지방으로 변환되는 효율은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같은 500칼로리를 먹어도 영양소마다 체지방으로 쌓이는 확률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 창고를 여다는 관리자를 볼 차례예요. 바로 호르몬입니다. 체지방 창고에 물건을 넣으려면 창고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그 열쇠가 바로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은 열쇠다. 탄수화물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나와서 창고 문을 열고 남는 건 다 넣어 하고 지시를 해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은 꺼내기 담당자인데요. 공복이나 운동할 때는 글루카곤이 나와서 창고 문을 열고 이제 지방 꺼내 써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비상 관리자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이 코르티솔인데요.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지방 분해를 막고 특히 뱃살, 내장 지방에 왕창 쌓아두려고만 합니다. 게다가 포만감 신호, 렙틴을 방해하고 배고픔 신호를 더 키워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야식이 미친 듯이 땡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재밌는 게 우리 뇌에도 지방 스위치가 있어요. 원래는 지방을 태우라는 신호를 보내는 세포가 있는데 고지방 음식을 계속 먹으면 뇌에서 그 스위치를 꺼버려요. 그러면 지방은 태워지지 않고 계속 저장만 됩니다. 그리고 장내 세균, 장내의 마이크로바이옴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살이 더 잘 찌고 어떤 사람은 덜 찌는 이유가 바로 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장내 세균 세팅부터가 불리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은 날 괜히 라면이나 치킨이 막 간절했던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코르티솔 때문인데요.
빵 먹고 나서 금방 또 배고파지죠. 이건 인슐린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내려버려서 그래요. 반대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했더니 배가 오래가는 경험도 있잖아요. 단백질은 참고 직행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현실에서 바로 체감되는 원리들입니다. 다 우리 몸 시스템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결국 체지방이 쌓이는 건 단순히 내가 많이 먹었어가 아니에요. 창고, 열쇠, 정리 순서, 그리고 심지어 뇌랑 장내 세균까지 다 얽혀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이제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쌓인 지방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진짜 땀으로 빠질까요? 아니면 화장실로?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으로 나갈까요? 자, 이제 진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렇게 창고에 쌓인 지방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빠져나가는 거니? 이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지방 분해. 큰 덩어리를 쪼개야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몸은 지방을 그냥 덩어리째 쓸 수가 없어요. 큰 피자 한 판이 있으면 그걸 조각으로 잘라야지 우리가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지방세포 안에 있는 큰 지방 덩어리 이름이 트리글리세리드인데요. 호르몬 민감성 지방 분해 효소라는 애가 먼저 나와서 자, 이거 쪼개자 하고 시작하고 마지막은 MGL이라는 효소가 마무리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큰 덩어리였던 트리글리세리드는 글리세롤 1개와 지방산 3개로 분리가 돼요. 이게 지방이 에너지로 쓰일 준비를 마친 첫 단계예요. 자, 두 번째, 분해된 지방은 어디로 가는가? 수송 트럭에 실려서 이동을 합니다. 자, 조각난 지방산들, 이게 얘네들이 필요한 곳, 그 근육이나 간으로 가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지방산은 물을 싫어해요. 혈액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은 떠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알부민은 수송 트럭 역할을 해요. 혈액이라는 도로에 알부민이라는 트럭이 다니고 지방산이 이 트럭에 타고 필요한 것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은 그냥 막 떠다니는 게 아니라 이 알부민이라는 트럭 기사님 등에 업혀서 배달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지방이 잘 이동을 해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걷거나 움직일 때 지방이 더 잘 쓰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도로가 막히면 물류가 늦는 것처럼 피가 잘 안 돌면 지방 연소가 느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지방 연소. 발전소에 들어가서 불타고 굴뚝으로 빠져나간다.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지방산. 이제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근육이나 간에 도착한 지방산은 우리 몸의 엔진, 즉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발전소에 들어가요. 여기서 산소랑 지방산이 딱 만나면서 연소,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지방이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최종 산물은 뭐냐면 바로 이산화탄소와 물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방은 땀으로 빠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방의 84%는 숨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16%만 물이 돼서 소변이나 땀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할 때 숨이 헉헉 차는 건 단순히 힘들어서가 아니라 몸이 지방 태우고 생긴 배기가스 내보내야 돼 하고 굴뚝을 열심히 돌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지방은 땀으로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후 하고 내쉬는 우리 숨 속에 섞여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지방이 빠지는 길은 창고에서 잘게 쪼개고 알부민이라는 트럭을 타고 미토콘드리아 발전소에 태워서 굴뚝, 우리 숨으로 배출한다. 자, 이제 지방이 숨으로 빠져나간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숨을 더 잘 쓰고 지방을 더 많이 태울 수 있는 거냐라는 궁금증. 체지방 1kg을 빼려면 약 7,700칼로리를 태워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햄버거 세트 10개 먹은 거랑 비슷해요. 달리기로 따지면 한 10시간 이상을 꼬박 달려야 되는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 솔직히 조금 힘 빠지죠. 나는 절대 못 빼겠다 싶은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루에 이걸 다 빼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매일 200에서 300칼로리씩만 꾸준히 빼내면 한 달이면 1kg, 두 달이면 2kg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다이어트는 한 방이 아니라 습관이 만드는 거거든요. 자, 운동은 지방 태우는 엔진이에요. 근데 방식이 조금 달라요. 유산소는 직접 지방을 쓰는 엔진,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운동이죠. 20분 넘어가면 진짜 지방이 슬슬슬 불타요. 근력 운동은 엔진 자체를 키우는 작업이에요. 근육이 많아지면 가만히 있어도 지방을 더 태우는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살 빼는 건 유산소가 조금 빠를 수는 있지만 오래 가려면 근력 운동도 함께 해주시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강도를 좀 높여서 운동하기. 고강도로 운동하면 운동이 끝나고 나서도 지방이 계속 타는 효과가 있습니다. 난로를 꺼도 방이 따뜻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한 팁 하나 드릴 건데요. 자, 무작정 죽을 만큼 달리는 게 답은 아닙니다. 존2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구간에서 하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숫자 계산이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옆 사람이랑 말은 할 수 있는데 노래는 못 부르는 정도. 이게 바로 존2의 강도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강도에서 우리 몸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제일 활발해져요. 그러면 탄수화물보다 지방을 훨씬 더 잘 태우게 되거든요. 결국 존2 운동은 단순히 살만 빼는 게 아니라 몸 자체를 지방을 잘 태우는 시스템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러닝머신 위에서 죽을 듯이 달리다가 10분 안에 지쳐서 끝내는 것보다 존2 강도로 30분에서 40분 꾸준히 걷거나 자전거 타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야, 그리고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식단이죠. 엔진 아무리 잘 돌려도 연료통에 기름 잘못 넣으면 말짱 꽉이잖아요. 혈당이 확 치솟으면 인슐린이 왕창 나와서 남는 건 전부 지방 창고로 라고 해요. 그래서 먹을 땐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만 바꿔도 지방이 덜 쌓여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진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음식 먹으면 지방 태워준다. 이런 거 솔직히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연어나 콩이 마법처럼 지방을 녹이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나 오메가3, 식이섬유 같은 성분들이 대사를 돕는 거예요. 결국 전체 식단 균형이 답입니다. 다이어트 잘 안 되는 분들, 사실 의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방해꾼들이 숨어 있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이 폭발하죠. 그러면 식욕이 올라가고 폭식하게 되고 뱃살로 저장되고, 잠을 잘 못 자면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이 올라가고 배부름 호르몬 렙틴은 줄어듭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지방산이 알부민 트럭 타고 이동하는 것도 느려져요. 그래서 식단이랑 운동만 해도 살이 잘 안 빠졌던 분들은 사실 생활습관 쪽에서 자꾸 발목을 잡힌 거예요. 그중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가장 쉬운 무기 중에 하나예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대사가 활발해지고 체온을 유지하면서도 칼로리도 조금 더 쓰고 무엇보다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걸 막아줘요. 제가 회원님들 중에서 물 하루 2리터 마시기만 했는데 살 빠졌다 라는 사례가 엄청 진짜 많거든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몸은 금방 반응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우려면 운동은 존2 유산소로 꾸준하게 하고, 식단은 혈당 관리에서 저장 스위치 꺼주고, 생활습관은 스트레스, 수면부터 챙기고, 마지막으로 물로 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이 4가지만 딱 챙기면 됩니다. 자,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그냥 뱃살만 좀 빼고 싶어. 팔이나 얼굴살은 괜찮은데. 그래서 열심히 복근 운동만 붙잡고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쉽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플랭크 5분씩 버티고 크런치 100개씩 하고 거울 봐도 배는 그대로고 목만 뻐근한 경험 있지 않으세요? 안타깝지만 지방은 그렇게 빠지지가 않아요. 혹시라도 어느 특정 부위만 빼준다는 사람은 사기꾼이니까 꼭 거르시길 바랍니다. 지방은 물탱크처럼 온몸에 퍼져 있는데 물을 뺄 때 수도꼭지 한 군데만 열어도 결국 전체 수위가 내려가잖아요. 우리 지방도 똑같아요. 한 부위만 쏙 빠지는 건 없어요. 물론 상체에는 지방을 태우는 베타 수용체가 많고 하체에는 잘 안 빠지는 알파 수용체가 많아서 복부 지방이 상대적으로 빨리 빠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조금 빠른 편일 뿐이지 복부만 막 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뱃살 빼고 싶다면 결국 전신 운동과 식단을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또 하나 오해가 있습니다. 힘들게 뺀 살이 다시 찌면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렇구나. 근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이건 단순히 멘탈 문제가 아니라 지방 세포가 가진 기억 때문인데요. 비만이었던 지방세포는 살을 빼도 예전 상태를 기억하고 있어요. 옛날 사진첩을 꺼내서 나 원래 이랬잖아 하면서 자꾸만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습관이 조금만 틀어져도 몸이 빠르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유예요. 살 뺐는데 다시 찌면서 스스로 자책했던 거
혹시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근데 이건 여러분 탓이 아니라 지방세포가 원래 패턴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요 현상의 진짜 정체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야 하는 건 다이어트는 단기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름맞이 4주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끝내면 결국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습관이에요. 살을 뺀 뒤에도 식단, 운동, 생활 패턴을 꾸준히 유지해야지 이 지방세포가 이제 난 새로운 상태구나 하고 서서히 리셋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뱃살만 빼는 방법 없다. 요요? 내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지방세포가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살 좀 빼고 끝내는 이벤트가 아니라 습관을 바꾸는 여정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체지방 감량을 위한 실질적인 솔루션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식단인데요. 거꾸로 식사법. 다이어트는 결국 식단에서 승부가 갈려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굶어야 되나? 작게 먹어야 되나? 이렇게만 생각하죠. 사실 중요한 건 어떤 순서로 먹느냐거든요. 제가 늘 추천드리는 거 거꾸로 식사법이에요. 채소 먼저 먹고 단백질, 좋은 지방, 그 다음 탄수화물 순서로 먹는 겁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포만감이 빨리 오고 혈당이 확 치솟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앞에서 먹은 채소랑 단백질이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탄수화물 절대 안 먹으려고 하시는데 이게 무조건 피해야 될까요? 아니요. 중요한 건 종류예요. 흰쌀, 흰빵, 라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바로 저장 모드가 켜져요. 대신에 현미나 잡곡, 통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려서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에 단백질은 꼭 챙기셔야 돼요. 닭가슴살, 연어, 두부, 콩 이런 것들. 단백질은 포만감도 높이고 근육을 지켜서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는데 필수입니다. 식이섬유는 독이다. 오히려 해롭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리고 제가 올리는 영상에도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장 질환이 있으면 일부 식이섬유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 다이어트 하려는 분들한테는 괜찮습니다. 식이섬유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고 장내 미생물 먹이가 돼서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포만감까지 늘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독이다.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한번 드셔보시고 속이 불편하거나 가스가 자꾸 차거나 하시면은 이 식이섬유를 드시거나 정 안 맞는 것 같으면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섬유질 잘 챙기는 게 체지방 빼는데 훨씬 유리한 사람도 많습니다. 저처럼요. 저는 야채를 먹으면 화장실도 잘 가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양도 확실히 줄어드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서 본인의 데이터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운동. 시간이 없을 때 짧고 강하게 몰아붙였다가 잠깐 쉬고 또 몰아붙이는 방식의 운동이 최고입니다. 운동 끝난 뒤에도 몸이 계속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있어요. 진짜 효율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 10회, 스쿼트 10회, 200m 전력 질주 3분 동안 하시고 그리고 3분 동안 쉬고 이런 식으로만 해도 진짜 땀이 폭발해요. 강도가 조금 높은 편인 운동이기 때문에 기초 체력을 좀 쌓은 다음에 시작하는 걸 추천할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생활 습관. 운동, 식단 다 잘해도 살이 안 빠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생활 습관에서 걸려요. 스트레스 받고 코르티솔 폭발하고 뱃살 저장되고 수면 부족으로 배고픔 호르몬 올라가고 포만감 호르몬 내려가고 결국 폭식하고 이 두 가지만 관리해도요 진짜 체지방 감량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잠이 곧 다이어트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자, 네 번째, 물. 제일 쉬운 무기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대사도 활발해지고 목마름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것도 줄어들고 제가 지도했던 회원님들 중에 하루 물 2리터 마시기 하니까 체지방이 쏙 빠진 케이스도 정말 많았습니다. 자, 결국 지방은 숨으로 빠져나가요. 근데 그 숨을 제대로 쓰려면 식단은 순서와 선택을 바꾸고 운동은 고강도나 존2로 효율을 올리고 생활 습관은 스트레스, 수면 챙기고 물은 꾸준히 마셔줘야 합니다. 다이어트는 칼로리 계산 게임이 아니라 내 몸을 지방 태우는 모드로 세팅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거 하나씩만 실천해보세요. 그게 쌓이면 반드시 여러분의 몸은 변할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다이어트라는 게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빨리 뺄까? 뭔가 특별한 비법을 계속 찾아다니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런 치트키나 지름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숨 쉬듯이, 물 마시듯이 매일 하는 작은 습관이 모여서 체지방을 없애는 거예요. 저는 그걸 수많은 회원님들과 함께 지켜봤습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던 분들이 결국은 다 해내셨어요. 왜냐면 우리 몸은 원래부터 회복하려는 힘이 있고 진짜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한 거 다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식사 순서 바꾸기, 존투 운동하기, 물 조금 더 마시기, 잠 조금 더 일찍 자기. 이 중에 딱 하나만 먼저 해보세요. 그 작은 하나가 몸한테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기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아요. 조금만 도와주면 체지방은 숨으로 빠져나가고 여러분은 점점 더 건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뭐 체지방을 태우는 원리를 조금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해봤는데요. 이해가 좀 쉽게 되셨다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영상 더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